넷볼의 포지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포지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포지션은 골슈터, 골 어택, 윙 어택, 센터, 윙 디펜스, 골 디펜스, 골키퍼로 나뉩니다. 자, 이 포지션을 이해하기 전에 간단하게 경기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은 네모칸이 3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이 있는데 이 반 원은 서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이 이쪽에도 있고 이곳에도 있죠. 여기도 골서클, 여기도 골서클이라고 말합니다. 자, 가운데 있는 거는 중앙에 있기에 센터 서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네모는 서드라고 표현합니다. 가운데 있는 네모는 센터 서드,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네모칸은 골 서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각 포지션들은 어느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슈터는 공격 방향이 왼쪽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 조건 하에 골 서드 전체를 다 들어갑니다. 그 말은 서클, 골 서클 안에도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슛을 쏠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골 어택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골 어택은 골 서드와 센터 서드까지 포함하는 이 두 칸의 네모를 모두 들어갑니다. 즉, 이 서클 안에 들어가서 슛도 쏠 수 있지만 이 중간에 볼을 받아서 배급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윙 어택은 좀 다릅니다. 이제 이 서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골 서드 중에서 골 서클을 제외한 부분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센터 서드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GS와 GA에게 골을 연결해주는, 좀 축구라면은 좀 윙어와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적재적소에 슈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센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센터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양쪽의 골서클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경기의 흐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윙 디펜스는 센터 서드와 골 서드에서 골 서클을 제외한 부분을 들어가고, 골 디펜스는 센터 서드와 골 서드 전체를 서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이해하겠지만 이 골 디펜스는 상대방의 GA, 즉 오른쪽에 공격을 하는 GA의 포지션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키퍼는 골 서드에 해당되는 부분과 그리고 골 서클도 들어가는 부분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포지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슈팅 능력이 좋다 하는 친구들은 골 슈터에, 나는 골도 잘 넣지만 움직임도 빠르고 패스까지 잘한다 하면은 GA에, 나는 슈팅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 움직임이 빠르고 패스 능력이 뛰어나다면 윙 어택에, 나는 체력이 매우 뛰어나고 어디서든지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센터의 포지션입니다. 윙 디펜스는 윙 어택을 수비하는 역할을 주 포지션으로 가고, 골 디펜스는 골 어택을 수비하는 포지션을 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골키퍼도 GS를 수비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때 수비라고 해서 움직임이 적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잘 움직이는 친구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수비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볼의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넷볼은 센터 패스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센터가 센터 서클에 발을 넣은 것을 심판이 확인한 후 호각을 봅니다. 이때 같은 편 선수들은 센터 서드 밖에 위치해 있다가 호각 소리와 함께 센터 서드로 들어와서 볼을 받기 위해 움직입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첫 번째 패스는 센터 서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첫 번째 패스를 받는 선수가 센터 서드 바깥에서 볼을 받게 되면 센터 패스 파울에 해당되어 볼은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센터 패스는 득점 유무와 관계없이 번갈아 가며 운영됩니다. 옵스트럭션 파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옵스트럭션은 축발과의 거리를 90cm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심판이 주목해서 보는 것은 공을 잡은 선수에게 의도적으로 떨어지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최후 퇴장 조치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습득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축발을 기준으로 90cm 이상의 거리를 떨어져서 수비를 해야 합니다. 옵스트럭션 파울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 패스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 옆이나 혹은 뒤에서 정지 상태로 서 있는 상태에서 패스가 시작되면 그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초심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파울 중 하나이니 의도적으로 꼭 떨어지려는 모습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풋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을 잡은 상태에서 축발이 바닥에서 떨어진 후 다시 딛게 될 경우 풋워크 파울을 봅니다. 공을 캐치한 후 지면의 첫 번째 닿은 발이 축발로 만들어지며 이 축발을 기준으로 피벗을 통해 다양한 모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공중에서 캐치 후 두 발로 떨어진 경우 축발은 내가 원하는 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축발이 만들어진 후에는 축발 변경은 불가합니다. 넷볼은 100m 달리기식의 빠른 움직임으로 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페인트 동작과 방향 전환을 통해 패스게임 위주로 여러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게임입니다. 여러 움직임 상황에서 발생하는 관성의 힘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경기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컨택 파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넷볼은 선수와의 과도한 몸싸움을 제한합니다. 공을 잡기 위한 경합 상황은 어드밴티지를 부여하지만 몸싸움이 될 만한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상대방의 신체를 터치하는 행위는 컨택 파울에 해당됩니다. 소유권을 뺏기 위해선 상대방이 들고 있는 공을 뺏는 것이 아니라 패스가 연결되는 상황에서 인터셉트를 해야 합니다. 오프사이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지션에 맞지 않는 구역에 침범했을 때 공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오프사이드 파울에 해당됩니다. 헬드볼 파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초 안에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3초 이상 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헬드볼 파울에 해당됩니다. 골서클 내의 파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서클 내에서는 옵스트럭션과 컨택 파울이 발생하면 슛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골서클 내에서 풋워크 파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바로 슛을 하지 못하고 패스로 경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라셋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볼이 아웃된 상황에서 패스를 시작할 경우 라인에서 15cm 안에 축발을 위치시켜야 됩니다. 15cm보다 멀리 축발을 세팅할 경우 파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팀 선수에게 볼을 건네줄 때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면 숏패스 파울에 해당되기 때문에 볼을 바닥에 놓은 후 같은 팀에게 전달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순간 사소한 실수로 승패가 갈릴 수 있으니 꼭 낫셋 파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지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지션 파울은 볼 경합 상황에서 동시에 볼을 소유할 경우 먼저 공을 소유한 선수에게 공격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숏패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숏패스 파울은 손과 손 사이의 거리가 90cm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이보다 가까운 상황에서 불리어지는 파울입니다. 만약 같은 팀끼리 공을 약간의 차이로 잡았다면 먼저 잡은 선수가 플레이를 이어가야 됩니다. 이때 이후에 잡은 선수가 공을 가져가서 플레이한다면 숏패스 파울에 해당됩니다. 플레잉 더 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볼은 한 번에 캐치를 해야 합니다. 경기 상황에서 볼을 의도적으로 컨트롤하여 다시 잡는 경우에는 플레잉 더 볼 파울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컨트롤되지 않은 볼을 한 번 터치 후 다시 잡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두 번 바운드하여 볼을 소유하는 것은 파울에 해당됩니다.